네, 오늘은 알지오메스의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지오 도형에 들어갑니다. 다음을 알지오메스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4는 28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수의 개념과 텍스트의 개념을 좀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이란 것을 저는 나중에 변수 a의 입력 값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4라는 값은 변수 b의 입력 값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8이라는 값은 두 변수 a, b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때 곱하기 기호와 등호 기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 a와 b와 a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더하기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텍스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한 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변수가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오늘 우리는 구구단을 블록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구구단을 입력했던 그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변수 블록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 변수 a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변수 이름 바꾸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는 a라고 한번 바꾸고 그 값을 7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변수 b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만약에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블록을 우클릭해서 복제한 다음에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때는 이 a의 값을 일괄적으로 변수 이름 바꾸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변수 이름을 b로 만약에 바꾼다면 기존에 있던 a의 값도 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a로 이 값은 b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신다면 변수 블록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서 제일 상단에 변수 만들기 라는 값을 입력해서 저는 아까 이제 a를 다 b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다시 a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 블록을 이제 클릭했을 때 a라는 변수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변수 만들기를 다시 끌고 와서 이때는 i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변수 이름 바꾸기로 b로 바꿔 주셔도 앞에 있던 a가 변경이 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블록에 들어가셔서 위에서 6번째에 있네요. 이 1,2 위치에 hello 알조 글자 t1으로 하기를 일단은 가지고 와서 실행 한번 시켜보시면 1,2 위치에 hello 알조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hello 알조가 아니라 a 곱하기 b를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블럭은 과감하게 그냥 버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텍스트 블록 들어가셔서 두 번째 텍스트 더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칸이 2칸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5칸을 입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부분 이제 설정 클릭하시면 이제 이 변수를 추가로 이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의 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끄도록 할게요. 이때 처음에 a라는 값은 이제 따옴표를 쓰지 않고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 블록을 복제하셔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신 다음에 a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기호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서 디귿을 입력하신 다음에 한자 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특수 기호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 곱하기 기호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b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따옴표 없이 표현을 또 하시고
이제 등호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를 넣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와 B의 곱셈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딩에서 곱셈은 별표 기호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한번 눌러보면 7 곱하기 3은 뭐 21, 아까 PPT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4는 28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나타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전부 다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7단부터 먼저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b의 값이 1부터 9까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어 블록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제어 블록에서 반복문을 가지고 와서 이 i라는 값을 이제 일괄적으로 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에서부터 7 곱하기 9까지. 자, 얘는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블록이죠. 그래서 이 블록을 이렇게 이제 안에 가져다 놓고, 그러면 처음에 b를 설정은 그냥 딜리트 키 입력하셔서 이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7, 9, 63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1,2 위치에 얘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각각을 조금 다른 위치에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7 곱하기 b 위치에 7, b 위치에 이렇게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해서 이제 y값이 변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다 대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2단부터 9단까지 이제 표현을 하려면 이제 a 값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제어 블록 들어가서 또다시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의 값을 이제 a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단부터 등호를 사용해서 9단까지 그래서 이 반복문 전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7 곱하기 b가 아니라 7, b가 아니라 a, b 위치에 이제 표현을 해 주셔야 각각이 다른 위치에 쭉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이 조금 중첩돼서 스크롤을 돌리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 기존 원래 위치로 가버리면 얘들 x 사이의 간격이 너무 조밀해서 얘들이 좀 한눈에 안 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x의 간격을 좀 늘려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배로 늘리기 위해서 2 곱하기 a를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창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이 두 칸씩 떨어져서 이쁘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탕화면에서 그리드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그리드 보기 설정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좀 추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혹시 또 글자가 너무 작다 싶으신 분들은 글자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모양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에 들어가면 이제 글자의 크기를 뭘로 변경하기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글자가 T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면 이거의 크기를 크게 뭐 또는 20 정도로 조금 작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지금 화면 구성은 15 원래 기존에 있던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뭐 일단은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색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 A가 아니라 얘는 글자가 T1이니까 T1의 색상을 뭐 빨간색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색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변경하면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텍스트들을 조금 변화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텍스트의 이름이 다 달라야 색상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의 이름 또한 이제 변수를 활용해서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활용하시려면 이 처음에 텍스트 더하기 블록처럼 이제 따옴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중첩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블록 들어가셔서 텍스트 더하기에서 다시 저는 3칸을 한번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텍스트니까 T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AB를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2 곱하기 1 같은 경우에는 T21, 3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T3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중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의 이름을 조금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에 변수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색상 블록을 가장 안에 배치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색상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단일 색상밖에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양 블록에 들어가 보시면 색상을 내가 이렇게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블록을 빼주시고 다시 이 블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RG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 정의가 되어 있으나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100일 때가 이제 빨간색을 100% 썼다. 아니면 0이라는 것은 초록색을 0%만큼 썼다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100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초록색이 100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초록색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텍스트들마다 색상을 달리 하려면 이 색상에 변수 A, B를 같이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 곱하기 A, 초록은 10 곱하기 B, 파랑은 5 곱하기 A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실행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변경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현재 A 값이 9일 때, 자, 9일 때가 이제 빨간색 색상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거겠죠. 이쪽은 이제 초록색 색상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답게 글자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조메스의 텍스트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한번 연습해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